네, 2016년 거꾸로 한국사 수업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민족의 형성 과정과 고조선의 형성 및 발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구석기리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구석기인들은 우리들의 직접적인 조상이 아니고 우리 현재 우리 민족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뒤에 이제 이곳에는 이제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토대가 만들어져 가는데, 신석기 시대의 신앙, 토테미즘, 샤머니즘, 애니미즘, 여기 이제 토테미즘,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신앙인 토테미즘을 가진 민족, 곰을 숭배하는 민족, 호랑이를 숭배하는 민족, 웅토템, 호토템 민족이 우리 민족의 원주민으로서 이 지역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단군 신화에 보면은 천부인, 청동 거울, 청동 방울 등을 갖고 있는 천부인 세 가지와 그 다음에 풍백운사, 우사라고 하는 농경을 주관하는 신을 가지고 자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있다는 선민사상을 가진 환웅부족이 오면서 그들과 결합을 하면서 우리 민족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석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원주민들과 그 다음에 청동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결합하면서 우리 민족이 형성되었다라는 게 단군 신화에 대한 신화 분석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웅토템, 곰토템 부족이 아마 이주민 세력과 결합을 하면서 단군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단군조선, 단군민족, 우리 민족의 성립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립된 재정일치의 고조선은, 단군조선은 기원전 4세기경에 이제 왕을 칭할 만큼 세력이 세집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는 선생님이 춘추 전국시대에 대한 소개와 함께 방과후 시간에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는 그 부분을 생각하도록 할게요. 왕을 칭했던 전국시대에 센 나라들 7개의 영웅나라가 있죠. 전국 7홍, 그 중에 한 나라였던 연나라. 이 연나라하고 세력이 비슷해질 만큼, 연과 세력이 비슷해질 만큼, 세력을 겨룰 만큼 힘이 셌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이 와중에서 이제 영과의 대립 과정, 요소지방을 놓고 영과 대립을 펼쳤던 조선이 패배하면서 기원전 3세기 초 세력이 많이 약화됐죠. 하지만 중국의 혼란기를 틈타서 계속되는 유이민들이 계속 들어오고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세력을 키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뒤에 한 번 더 문화가 발달하는 계기가 있는데, 바로 진한 교체기에 연나라 사람 위만이 무리 1000여 명을 이끌고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 준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단군조선으로 망명이 오는 거죠. 그 과정에 대한 배경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생략하게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굳이 말하자면 진나라에서 한나라를 세우게 되는 고조 유방이 연나라 지역에서 끝까지 저항하고 있던 반란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자신의 친구이자 오랜 친구이자 측근인 노관이란 자를 연나라 지역으로 보내는, 토사구팽 당할 것이 우려되었던 노관은 흉노로 망명해버리죠. 그 노관의 부하 장수 중에 위만이란 자는 이제 짐을 싸서 준왕의 조선으로 망명해 오는 겁니다. 이들의 발달된 철기 문화를 이제 탐이 났던 준왕은 그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서쪽 변방을 지키게 하는데, 위만은 계속해서 몰려 들어오는 동이족들을 규합해서 세력을 키우고, 그리고 준왕을 쫓아내서 위만조선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위만조선이 성립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왕이 된 위만은 한나라 평화협정을 맺고 한나라의 이제 신하가 되는 거죠. 제후국이 되어서 외신이라고 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신하, 외신이어서 본격적으로 한나라로부터 발달된 철기 문화를 수용하고 그걸 바탕으로 주변의 소국을 점령하며 강력한 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의 손자 우고왕 때 이제 한반도 남쪽의 진이라고 하는 세력이 중국 본토와
중국과 교류하는 것을 막고 중개무역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되자 이제 좀 세력이 세져서 거만해졌다고 해야 될까? 자신감이 생긴 우고 왕은 한나라에 복종하기보다는 자주적인 노선을 펼쳐가게 되죠. 그래도 이제 한나라가 이제 그를 견제하게 되고 조선은 오히려 한나라의 라이벌 북방의 흉노와 연결이 되어 한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흉노와 조선이 연결되면 흉노와의 전쟁, 흉노 정벌에 완전히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한나라는 조선을 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신하인 서파라고 하는 신하를 파견하고 그 을 당하게 되고 하는 과정들은 선생님이 반가운 시간에 보충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나라는 기원전 108년 육군과 수군 5만의 육군과 수군 7,000명을 통해서 고조선을 침략하게 되죠. 고조선을 침략하게 되고 1년 정도 버텼던 고조선은 우고왕이 암살되면서 내분으로 인해서 우고왕이 암살되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는 한 군현 4개가 들어서는 거죠. 낙랑, 진번, 임둔, 현도. 진번군과 임둔군은 곧 폐지되고 현도군은 요동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 이 배경은 이제 조선의 유민들, 우리 민족들이 이제 거칠게 저항을 했기 때문이죠. 한 군현이 설치되면서 고조선의 법이 8개에서 60여 개로 늘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역이 좋아졌다가 아니라 그만큼 각박해졌다. 우리 민족의 저항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 민족을 탄압하기 위한 착취하기 위한 법들이 더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낙랑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들은 사실상 이제 폐지되거나 이동해 가면서 우리 지역에서 한반도 지역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낙랑군만 이렇게 오래 버티다가 이제 고구려의 미천왕 때 완전히 추출되는데요. 낙랑군이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그 내용을 발표해 주면 도장 점수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는 낙랑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도 색깔을 좀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민족의 나라들이 만들어지게 우리 민족의 초기 국가, 발달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이제 초기 국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기서 보면 이 국가들의 건국 신화를 아까 단군 신화의 내용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분석할 수 있듯이 이들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지도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지도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그들의 자연 환경, 주거 환경을 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숭화강 유역의 부여 같은 경우에는 숭화강 유역의 넓은 평야와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있었지만 이쪽이 좀 날씨가 춥죠. 그러다 보니까 반농, 반목, 목축업과 농경을 함께 절반씩밖에 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좀 오부족 연맹체인데 사출도라고 불려지는 오부족 연맹체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순장 풍습이 있었다. 왕이 죽으면은 노비를 같이 따라서 따를 순자, 장례 할 때 장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고라고 하는 축제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압록강가의 고구려 졸본에서 생겨서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죠.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는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함흥평야를 병이하고는 있는 옥접, 그리고 강원도 일대 동해, 그리고 이제 이라고 불려지는 세력은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형님이 되죠.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좀 보자면 좀 보니까 없는 지역이 하나 있네요. 이쪽 지역이죠. 이쪽 지역은 한 군현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낙랑이 아직 건재한 거죠. 이 낙랑군과의 한 군현과의 투쟁 과정에서 이제 삼한으로
옥전에 가게 되는 겁니다. 삼원에 대한 발전 내용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